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고민의 문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도 문제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고, 적절해도 이게 맞는 건가 적당한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 바로 수면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잠에 대해서 고민 있으세요?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시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요즘 너무 잠을 못 자요 라면서 고민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요즘 너무 잠만 자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라고 고민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잠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거죠.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잠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 심리적 해결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볼 때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민족. 그만큼 잠도 자지 않고 많은 일을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야근하고도 회식을 하면 1차, 2차, 3차까지 가고 새벽까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다음 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나라.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들의 이런 시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밌게도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욕처럼 들리는 말이 있어요. 너 지금 잠이 오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 잠이 오냐면서 질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말을 듣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실 이미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극도로 한계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잠을 너무 못 자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낙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낙천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뇌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아난다마이드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많이 나오는, 따라서 낙천적인 아프리카 분들은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그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 이유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많이 가지는 방법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지 않고 일하면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보니 그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형성된 거죠. 열심히 살자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잠을 죄악시하는 문화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요, 잠을 잘 자고 충분히 자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잔 거지? 라면서 불안해하거나 심지어 불쾌해하는 그런 현상까지 도처에서 관찰이 됩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못된 믿음 혹은 신념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성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잠을 줄여가면서도 뭘 했는데도 성공을 못하거나 좋은 결과를 못 받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더 괴로워지고 더 억울해하고,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무언가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그 한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어떤 통계를 봐도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수면 시간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통계는 사실 그만큼 수면 장애도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10명 중 6명은 수면 장애를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거나 실제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설문에서도 수면 관련 전문 의료진에게 문의했다라고 답한 비율은 단 6%에 불과했거든요.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인식하면서도 치료하려는 생각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는 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으니 왜 상담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소화장애는 병원에 가도 수면장애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만큼 잠을 하찮게 본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퀄리티나 생산성이 잠을 적게 자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에게 상담받거나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잠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수준에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잠에 관한 유행이 있죠. 바로 미라클 모닝.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걸 미라클하게 만들자는 거죠. 물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CEO들이 아침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모두에게 다 좋은 거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의 양이 필요하지만 이건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 얼마만큼 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른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인간은요, 잠을 자는 그 양에 있어서도 그 성향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롱슬리퍼와 숏슬리퍼. 4시간 미만을 자도 다음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숏슬리퍼겠죠. 하지만 10시간 정도 자야 피로가 풀리며 다음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길게 자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함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같은 양의 잠을 자더라도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잠이 충분한지 아닌지가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언제 잠을 자기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간대도 다르다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맞는 수면 시간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형 인간이 높이 평가되고 그리고 더 일을 잘하는 것처럼 사회가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IQ 검사를 받을 때 그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으면 IQ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차이는 무려 6점에 다다른다는 결과로 관찰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위를 보면 저녁형 학생들은 사회적 시차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최적인 상태에 세상을 살아가고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미라클 모닝은 모두에게 미라클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실수에서부터 심각한 사고들까지 나에게 맞는 잠을 자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맞는 잠을 찾는 긴 여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잔 당신 성공한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 잠이 안 오는데 대체 어떻게 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잘 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내가 언제 잘 자는지, 몇 시에 잘 자는지, 어떤 자세로 자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는지에 대해선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잘 자려고요, 비싼 베개를 샀어요, 이번에 매트리스 바꿨다니까요, 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잠에 대해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않았을 때 잘 자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이 경향이 더 강하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병에 걸리면 뭐든 하려고 100가지 행동과 100가지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게 건강이거든요. 잠을 잔다는 건 역시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결코 어떤 행동은 하지 않는다. 잠을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결코 얼마 이상 마시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수면 일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 위해 하는 것들을 연구라고 부르죠.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스스로 나의 잠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어떤 일을 안 했을 때 가장 잘 잤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못 자는지, 이런 나에 대한 스스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쌓였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지금 잠이 오냐? 이런 말은요,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로 물어야 됩니다. 너 요즘 잘 자고 있니? 이렇게요.
왜냐하면 잠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족하면 인간의 판단과 그로 인한 행동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면 장애가 쌓이면 반드시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조직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직원 중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면 그만큼 그 조직에서 예상 밖의 큰 사고가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터질 확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조직 구성원의 수면에 신경을 쓰는 일이 결국은 회사를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결국 잠을 잘 자는 사회가 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좋은 사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